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양근명과 박토토의 달달한 연애를 보며 기분 좋게 시작했던 사막은 결국 울음바다 울음대잔치가 되었는데요. 간식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애순이는 무너지지 않고 삶을 살아나가며 요양원에서 선생님 소리도 듣고 결국엔 신집을 내어 시인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애순의 시집을 낸 바닷꽃 출판사의 편집장 혜란이 광래의 환생이었는데요. 먹고 살기 위해 잡녀를 하는 게 아니라 취미로 스킨스쿠버를 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니, 진짜 애순이가 우리 엄마 환생해서 책상 앞에 앉아있으면 좋겠다고 할 때부터 왠지 편집장이 광래일 것 같긴 하더라고요. 혜란이 광래의 환생이었기 때문에 애순이가 유채꽃밭에 버렸던 반지도 찾아냈던 거고, 오징어 손질도 미숙이보다는 애순이한테 끌렸던 거였나봐요. 혜란이 애순의 인생이 담긴 시집을 보고 너무 고생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엄마처럼 너무 장하다고 말해서 더 눈물이 났는데요. 근데 광래가 혜란으로 환생했지, 버스에서 애순이 옆에 앉았던 남자가 동명이의 환생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편 애순이가 간식을 떠나보내고도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건, 간식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맨날 봄인 듯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던 건, 보이지 않지만 낮에도 달이 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관식이 지금은 곁에 없어도 그가 준 50년의 사랑이 애순이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생을 펐어도 또 내어주는 바다 같았던 관식이를 애순이는 항상 떠올렸는데요. 그렇게 때때로 겨울이고 때때로 봄이었던 인생을 산 애순이는 겨울이었던 시간보다는 봄이었던 수많은 날을 기억하며 결국 자신의 인생을 꽃동산으로 정의해냈습니다. 즉 폭삭 속았수다는 겨울은 모든 것이 저물어버리는 추운 계절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봄을 기다리는 계절이고, 봄은 기어코 다시 온다는 걸 애순이와 간식이의 마지막을 통해 보여준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1막부터 3막까지 중에 3막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몇 번을 돌려보고 싶은 드라마가 생겨 저 너무 좋아요. 폭삭 속았수다 3막 리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모든 캐릭터들의 결말과 시즌2를 만든다면 다뤄질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시즌2를 만들 확률이 현저히 낮긴 하지만 시즌2 다들 원하시지 않나요? 일단 영란과 상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란과 이혼한 상길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첫사랑을 해보지 못했다는 영란의 첫사랑이 되기 위해 병원에 가는 운전기사 역할도 자처하고 염색도 해달라고 플러팅을 하는 장면은 진짜 웃겼는데요. 참 상길이 캐릭터 연기한 최대한 배우 상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가족한테 함부로 하고 바람피고 진짜 너무 비호감인데 왠지 그 툭 튀어나온 배조차도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상길이 끝까지 반성을 안 하는 나쁜 놈이 아니라 변하려고 하는 캐릭터라 좋았습니다. 관식이가 자신과 다른 삶을 사는 건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관식이 자신과 달랐다는 걸 깨닫는 장면부터는 저도 모르게 상길이를 응원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혼 후 상길이가 어느 순간부터 확실을 안 하더라고요. 또 딸에게는 사랑을 표현해주지 못했던 것과 달리 손녀에게는 다정한 외할아버지가 돼줬고요. 노년의 영란이가 상길이에게 막 툴툴대면서도 그의 차 옆자리에 타는 걸 보니 세월의 흐름에 미움이 수채화처럼 옅어졌기에 두 사람은 앞으로도 그렇게 쭉 따로인 듯 또는 함께인 듯 남은 세월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길이가 영란이에게 지은 죄를 다 갚으려면 앞으로 양관식급으로 잘해야겠지만요. 우리 영란이도 남은 인생에 양관식처럼 다정한 남편이랑 한 번은 살아봐야 하지 않겠냐고요. 자, 다음으로는 금명이와 충섭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두 사람의 재회는 진짜 운명 같았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우연히 얻은 운명이 아니라 충섭이 매일 깐느 극장에 찾아오고 죽을 힘을 다해 버스를 뒤쫓아 만들어진 운명이어서 더 좋았는데요. 두 사람이 술집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 진짜 설레더라고요. 거기다가 바로 어른의 연애를 시작한 금명이가 타이타닉 여자 주인공처럼 소파에 누워서 치명적인 표정을 하고 있고, 벽토토 씨가 디카프리오처럼 금명이 그리는 장면은 진짜 작가님 센스가 폭발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충섭은 아니라는 금명의 말투를 닮아버렸고, 웃음 코드가 맞아 금명이의 주접 수제자가 되면서 매일 키스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매일 빵빵 웃으며 사는 삶을 함께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진짜 살아보니 배우자랑 웃음 코드 맞는 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 남편이 두루미를 보고 두루마리 날아간다고 해서 엄청 웃었었는데 저도 쇼윈도 부부를 윈도 부부라고 실수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닮아서 같이 사나 봐요. 각설하고 간식이는 충섭이가 금명이를 귀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고 내 딸 크는 30년 내도록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충섭에게 자신의 천국을 줬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니. 진짜 이런 대사는 어떻게 쓰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충섭이도 금명이 가스 중독 됐을 때 보디가드처럼 딱 업고 뛰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보면 볼수록 충섭과 관식이는 참 닮았는데요. 금명이가 세봄이 피아노 사기로 한 돈으로 엄마 아빠한테 써도 되냐고 물을 때 충섭이 자기는 그냥 결정만 하면 되는 사람이니까 묻지 말라고 하는 장면이 꼭 관식이가 애순이한테 당신은 다 잘해라고 말해오던 거랑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충섭이 엄마가 애순이에게 보낸 꽃감과 편지 너무 감동적이지 않았나요? 금명이를 예뻐해주는 마음이 가득 담긴 편지에 제가 더 좋더라고요. 또 애순이 귤을 보내자 충섭의 엄마는 진심으로 고마워했는데요. 아마 영범이 엄마 같았으면 직접 말린 꽃감이나 귤이나 꿀을 받아도 좋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돈 없어서 못 사먹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런 걸 보내냐며 정성을 폄하했겠죠. 한편 영범은 금명이 드레스 입은 걸 꼭 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금명과 충섭의 결혼식장에 왔습니다. 다른 친구를 보며 손을 흔드는 금명이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차문을 열고 나가려는 영범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는데요. 그러니까 곁에 있을 때, 내 거일 때 처신을 잘했어야죠. 영범이가 금명이한테 꽃다발을 주지 않고 조용히 돌아서서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아마 영범은 금명이가 충석과 결혼한 이후 엄마가 정해준 상대랑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자포자기 하듯 한 게 아닐까 싶어요. 한편 금명이와 충섭이의 결혼식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신부는 마스카라가 다 번질 정도로 꺼이꺼이 울면서 입장했고 신부 아버지는 모든 날들의 금명이를 떠올리며 오열하고 신부 동생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덩달아 울고 애순이만 울보어멍이 아니라 가족들 전부가 울보였더라고요. 이후 원래부터 강경한 소주파였던 금명이는 충섭과 살면서 맥주를 마시게 됐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점점 더 서로 닮아간다는 걸 보여준 디테일이었는데요. 이후 금명이는 세보미를 출산하면서 엄마가 됐고 인터넷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버스터디의 대표가 됩니다. 서울대에부터 엄마의 꿈을 이뤄주던 금명이는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꿈을 이뤄주는 사람이 된 건데요. 사실 후반부로 갈수록 금명이와 충섭의 분량이 적어서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충섭과 금명이, 세보미의 가족 사진을 보니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폭삭 속았수다 시즌2가 나와도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요. 나를 나답게 하는 나의 온도를 가진 나의 왕자님을 만나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세상의 판을 바꾸게 된 금명이와 피카소 미술학원에서 피카소를 맡았던 박충섭이 어떤 삶을 살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금명이가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못난 남편 같은 경우에는 괜히 자격지심 가질 수도 있는데 관식이가 애순이 개장됐을 때 꽁으로 개장 남편 된 거에 행복해했던 것처럼 충섭이도 꽁으로 대표 남편 된 거에 완전 뿌듯해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또한 금명과 충섭의 집안에는 충섭이 그린 그림들이 베란다에 놓여져 있었는데요. 애순이와 간식이는 부모가 되면서 기꺼이 꿈을 포기했지만 금명이가 세봄이 엄마가 된 이후에도 양금명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충섭도 미술학원에서 피카소를 만든 걸로 끝나지 않고 자신만의 그림을 계속 그리며 예술가가 된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운명의 이야기 좀 해볼게요. 명마의 후회는 더 비싸다던 얼음가게 사장님 말대로 금은동네 횟집 체인점 대표가 된 운명이는 진짜 돈을 많이 벌게 됐고 머리에 별짓을 다했던 자신과 똑 닮은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가 됐는데요. 사막에서 은명이와 간식이의 이야기가 진짜 눈물 콧물 다 빼게 하더라고요. 은명이가 찹쌀떡과 메밀묵을 판다는 걸 알게 된 관식이가 부산계가 짜고서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다 돌렸다니 진짜 이런 아빠가 어디냐고요. 거기다가 자기는 그 무서운 배를 타고 평생을 바다에 나가 살았으면서 내 자식한테만큼은 사람 잡는 힘든 일 안 시키고 싶은 마음에 그냥 다 퍼주는 아버지라니. 근데 상길이가 배 돌리라고 따블 외칠 때 되게 멋있었는데
막상 돌리고 나니까 깎아달라고 말 확 바꾸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았나요? 물론 상길이의 물심양면 덕분에 철영이를 찾아낼 수 있었죠. 근데 현숙이가 정말 딸 같은 며느리인 거 너무 웃기더라고요. 시모한테 섭섭하다며 방에 들어갈 때 진짜 예순이 딸인 줄 알았잖아요. 현숙이는 뭐 은명이가 대신 싸워줄 필요도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며느리 도토리 창고에 맥주를 짝으로 사서 놔주는 시아버지도 있고요. 한편 광식이를 찾아왔던 여자의 정체는 역시나 광식이가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정미인이 금은동네 오징어 묵국을 소울푸드라고 소개해준 덕분에 금은동인에는 성공가도를 달렸는데요. 하지만 행복은 너무 짧았고 아픔을 참아내던 무쇠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아니 막 괌으로 중국으로 여행도 가고 그렇게 천년만년 살았어야 했는데 이제야 김광석을 좋아하게 된 기타를 배우게 된 관식에게 하늘이 너무 야박하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점점 마르고 초췌해져 가던 관식이가 금명이에게 홀로 남을 애순이를 부탁하는 장면에서 안 온 사람 없죠. 애순이는 막판에 너무 울지 말라는 관식이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관식이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도록 울며 웃었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그놈의 애순이 걱정만 하던 관식은 일생에 각인한 한 사람을 담고서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일찍 떠났어요. 이름까지라도 좀 같이 살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과연 관식이는 천국에 가서 동명이를 만났을까요? 전 관식이가 애순이 화장대 서랍 안에 새 꽃핀들을 잔뜩 싸서 넣어놓은 장면이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내가 없어도 꽃밭에서 살았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꽃핀들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관식이는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애순이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다했습니다. 관식의 마음에 보답하듯 애순이는 겨울을 이겨내고 찾아온 봄을 살고 있었고요. 그러고 보면 인생은 진짜 사랑이 전부인가 봐요. 근데 양은명 이 새끼가 관식이 사준 벤츠 보고 몇 킬로 탄 거냐고 물을 땐 확실한데 지업해주고 싶더라고요. 한편 관식의 어머니는 자식을 먼저 보낸 또 한 명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애순이의 뺨을 때렸던 걸 그 오랜 세월 동안 미안해하며 지냈던 관식의 엄마는 구박해 쏘리고 사라져 땡큐라며 금개구리를 애순이에게 주겠다고 약조했는데요. 작가님이 그 어떤 캐릭터도 허투루 소모되는 역할로 쓰지 않아서 참 좋더라고요. 미숙이 아니고 미숙이 년도 은명이가 배 타는 걸 봤다는 결정적인 제보를 함으로써 사람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증명했고요. 한편 애순에게 도의적 장학금을 줬던 남인욱은 육지로 이사를 가 떡집을 했고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연병철은 벤츠를 타고 다닐 정도였고요. 은명이 아들 제일이 도래는 5돈짜리 금두꺼비까지 줬는데요. 남인욱과 연병철도 꼭 다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안 나와서 좀 아쉽더라고요. 애순이 동생인 순남이 순봉이가 어떻게 컸는지도 궁금했는데 말이죠. 근데 진짜 도의적으로다가 순남이 순봉이도 애순이 찾아와서 뭐 고맙다고는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럼 저는 폭삭 속았수다 결말 리뷰 다른 영상으로 바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